자,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사회 적용 4강 부분에서는 키워드가,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기후변화, 경제적 손실 측정, 미래가치 할인, 이것을 각각 두 문단 이상씩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문단부터 보면 소주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좀 이해가 좀 원활할 테니까, 자, 1문단의 소주제부터 정리해 보면, 자, 이거 스턴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도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스턴 보고서에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기후 변화와 경제적 영향이죠.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스턴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이죠. 문단이 비교적 많습니다. 7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스턴 보고서에서 나타난 가정이 나타나고 있죠. 스턴 보고서가 채택한 가정이 있어요. 채택한 가정이 있다.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단. 3문단으로 보면, 3문단으로 보면, 자, 미래가치 할인이라고 여기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미래가치 할인에 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론, 일반론으로 할까요? 일반론 첫 번째가 나타나고 있죠. 일반론 첫 번째, 이자율과 할인율입니다. 이자율과 할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인율.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4문단.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자, 똑같아요. 앞에 3문단하고, 자, 미래 가치 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 두 번째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이자율과 할인율을 얘기했지만 여기선 할인을 해주는 요소의 특징, 할인 요소의 특징이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근데 여기 할인 요소의 특징, 여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V표, 경고 표시 한번 뚝 할게요. 좀 길어요, 여기가. 나중에 보게 되면. 다음 다섯 번째 문단, 5문단으로 보게 되면,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또 할인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가치 할인에 대한 일반론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론 넘버 3. 자, 이자율, 할인율, 할인 요소의 특성 이건데, 여기에서는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계산 방식, 현재 가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6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바짝 올라와서 6문단. 자,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할인 요소, 여기 있죠. 할인 요소가 있는데, 자, 다시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턴 보고서에서 사용한, 보고서에서, 사용한 특정 방법이 뭐다? 바로 할인 요소죠. 사용한 할인 요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해서 할인 요소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특징과 그에 따른 비판이죠. 특징과 비판적인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에 따른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경고 표시 4문단, 6문단 조심해서 봐라. 절대 짧은 글이 아니네요. 좀 고생이 되겠네요. 이런 글이 실전에서 출제가 된다면, 우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들 수 있어요. 다음 7문단. 그래서 7문단은, 스턴 보고서를, 그래도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거죠.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에 어떤 결론이 있을 거야. 결론을 지지하는 관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지지하는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할인을 할 때 스턴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로. 네, 스턴 보고서에 관련된 건데, 와, 내용이 꽤 깁니다. 내용이 꽤 길어요.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1문단부터 차례차례 들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그래서 네, 1문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1문단 키워드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우리 계속해서 보니까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후변화에 따른 네,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할인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하는데 왜 할인이 되는가? 경제적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네, 결국 할인을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한다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돈이에요, 돈. 딸랑딸랑 돈. 자, 시작합니다. 자, 기후변화 일단 밑줄만 쳐둡니다. 특별하게 쓸 건 아니고요. 이 기후변화가 경제적인 어떤 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현상인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정에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 연구에는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어 2006년 결과 받은 스턴 보고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밑줄 칠까? 기후변화 플러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더 줄여서 세계 경제 영향력에 대해서 2006년도에 보고서가 나타났었죠. 경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뭐가 담겨 있다? 자, 2번 스턴 보고서 네모칸 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담긴 내용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스턴 보고서 네모칸 별표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네, 설명문에서 중심 화제는 거의 반 주제잖아요. 중심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스턴 보고서. 자, 그러면 잠깐 배경 지식으로 가면 이 스턴 보고서는 중심 화제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지구 온난화가 네, 위험하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리 소개하면 자,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위험성을 경고했고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네, 그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다. 사전 지식으로 이렇게 좀 넣어놔도 됩니다. 미리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입게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따라서 나오는구나. 우리에서 탄소 중립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눈에 잘 쉽게 접하지 않는 요소 중에서 이러한 요소들도 있구나라고 해서 세 번째로 갈 건 와, 이거 첫 도입부인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네, 탄소 배출 추세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로 네, 탄소 배출 세모 쳐놓을까요? 이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 탄소 배출이 온난화의 주범인 건 알 수가 있을까요?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이 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뭡니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얘기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직접 설명하지 않았지만 담겨있는 전제예요. 네, 전제예요. 자, 그래서 네, 자,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부터 밑줄 들어갈까요? 다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따른 경제적 손실. 여기도 있고 경제적 손실 여기네요. 탄소 배출 경제적 손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죠. 이 경제적 손실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경제적 손실이 바로 네, 탄소 배출 감축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옆에다 쓸게요. 네,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비용이 바로 경제적 손실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이죠. 경제의 원칙의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는 편익과 비용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 고정적인 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비교요.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그죠? 네.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아, 이거 묶어야 되나, 분리해야 되나 하는데, 묶어서 갈게요. 탄소 배출의 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부터 별표 강하게 때리고 가야 돼. 세게 별표 매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면 전자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요거 알아둬야죠. 그래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전자가 큰 거네요. 전자보다 후자가 크다라고 하는데 요게 칸이 이 정도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널널하게 할게요. 똑같은 거지만 네,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말장난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정리하러 갑니다. 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그죠? 요거 두 가지로 할게요. 네, 전자는 첫 번째, 거기 그 맥락상으로 보면, 네, 기후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뒤에 결론 내렸다 하는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 줄일 때 경제적 손실을 달리 해석하면 각각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러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전자부터 그 밑에 내용이 다 똑같은 거라서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건 그 뒤에 내용을 다시 재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 어떻게 밑줄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후자인데 기후변화죠. 전자는 기후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입니다. 경제적 손실. 이것이 더 큰 건가요? 전자가 후자. 예.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탄소 배출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줄일 때 줄이는 경제적 손실인가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 아, 줄이는 데 들이는 경제적 손실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크다란 내용이에요. 손해가 크니까 당연히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을 줄인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로, 요걸로 아마 좀 해야 되는데, 요걸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의 경제적 손실,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렇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다. 예, 이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그 전자 부분은 기후 변화를 막는. 그래서 요거는 2번으로 색깔을 좀 바꿔서 볼 텐데 2번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2번으로 해서 요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지만 2번으로 다시 달리 보면 기후 변화를 막는. 기후 변화를 막는 겁니다. 기후 변화를 막는 경제적 이득이죠. 경제적 이득을 이제 요거 좀 뺄게요. 막는 경제적인 이득과, 이득이, 기후변화를, 그죠? 기후변화로 있게 될, 그죠? 기후변화로 있게 될 이득? 거기는 좀 그렇고, 기후변화를 막는 이득과, 막는 이득이 더 크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을 줄였다. 요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탄소 배출을 늘리는, 기후변화로 볼까요? 기후변화를 안 막는, 또는 막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안 막는, 이렇게 말을 좀 할게요. 안 막는 경제적 이득이, 비교를 해보니까,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고, 안 막으면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적다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라인으로 한 건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 적다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로 한번 좀 볼게요. 요거랑 요걸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손실이 적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손실이 적다. 손실이 적다라고 하는 건 이득이 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얀색으로 보면 이득으로 보자면 기후 변화를 막는 거. 탄소 배출을 그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이익이 크다. 요런 정리가 가능하죠. 요 부분은 지문에서 직접 언급한 것보다는 우리가 제조업에서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이는 내용과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첫 문단을 정리했어요. 자, 이득과 손실 관계로 첫 문단에서 경제적 영향을 제시했어요. 저기서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차례대로 갑니다. 이 문단. 자, 이 문단으로 가서 이 문단은 기후 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자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등으로 구분된 분야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자, 기후 변화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밑줄 칩니다. 자,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어떻다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해서 장기간 밑줄 들어갑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쭉 밑줄 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이 된다. 즉 손실이든 이득이든 장기간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겠지. 뭔가 하나 발생이 되면 손실이 장기적이다. 그래서 이 장기간에 쓴 그 행간 목적은 바로 경제적인 손실이 손실의 손실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고자 노력을 하는 거겠지.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스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 영원히 발생이에요? 요 장기간이 또 이어지는 것이 영원히 발생이에요. 영원히 발생. 그럼 계속 손해본다는 내용이네, 경제적으로. 세무쳐야 되겠죠? 장기간은 영원히 발생.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냐? 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했다라고 해서 영원히 발생인데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발생한다고 가정도 네모칸 칩니다. 가정도 네모칸 칩니다. 천만다행이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가정이지요. 됐죠? 가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을 한 거에 대해서 가정의 이유가 제시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논리적인 단점입니다. 논리적인 단점인데,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비교적 단기간에 기후변화 자체는 장기간에 손실이 올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두 번째 바로 이어지네요. 반면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서 요게 키포인트죠. 요건 동그라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 밑줄 들어가고요. 따로 밑줄 들어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단기간에 나타나고 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그나마 우리한테는
축복이겠네. 땡큐겠네. 단기간에 나타나고, 단기간 동그라미, 단기간에 나타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장기간이지만 자, 기후변화를 막는 거죠. 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이다. 그죠? 장기적과 단기간의 이 내용을 여기에서 구분하면 됩니다. 가정이라고 저기에다 미리 써놨거든요. 가정입니다. 그럼 이 단기간에 발생된다는 것도 팩트겠니? 가정이겠니? 그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붙는 키워드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보았다 밑줄치고 이것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망을 한 거고 이것도 가정을 한 거죠. 앞에서처럼 이것도 가정에서 둘 다 장기간에 걸쳐서 손실이 발생이 된다. 단기간에 걸쳐서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은 가정이에요. 가정한 거예요. 스턴버그에서 가정한 겁니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 채택이나 생산 방식 변화에 따른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해서 그것도 밑줄 쳐서 다시 한번 네,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네, 지속이죠. 네, 지속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치게 되는 원인이죠. 단기간에 그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기후변화를 막는 거죠. 기후변화를 막는, 네, 막음이,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막음이, 네, 경제적 손실이 단기간이 되는 원인이에요. 경제적 손실이, 네, 단기간이 되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 원인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했지만 앞부분에 장기간에 걸쳐서 영원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이유가 빠져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글의 구성이라든가 내용 전개, 내용 일치 불일치해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차분히 마무리했고 다음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장기간, 단기간 얘기했죠. 그래서 네,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장에서 네, 3문단으로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문단.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네,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방법을 쓴다. 해서 요 밑에다 바로 쓸까요? 네. 할인이라는 네, 방법을 네, 사용합니다. 네, 밑줄 칠까요? 할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할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자, 할인이라는 건데 할인은 미래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이라는 것은 네, 요거죠. 네,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값을 언제로 네, 현재 값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현재 값으로, 현재 가치로 네, 환산한다. 네, 밑줄 치세요.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할 거예요. 미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 밑줄 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할인의 의미가 달라. 일반적인 할인은 디스카운트의 개념이죠. 근데 이건 시간을 땡겨오는 거예요. 미래 값을 현재 값으로 땡겨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미래 얼마짜리야? 그 미래짜리 현재 값을 땡겨온다는 얘기죠. 예컨대 예시죠. 예시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네, 이자율 1%, 10,000원을 빌려줄 경우 이자는 1,100원, 원리합계 1,100원. 내년에 발생할 네, 1,100원은
현재 10,000원이라는 가치를 갖는 셈이다. 즉, 지금 현재 10,000원짜리가 미래는 11,100원이에요. 그 11,100원을 갖고 오는 거지, 현재로.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판단을 하겠죠. 이때 현재 값이 미래에 얼마나 더 커질까를 결정하는 이자율은, 그죠? 이자율인가요? 그래서 이자율, 요것도 네모칸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 네모칸 쳐놓고, 이자율은 미래값이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죠? 할인율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자율은 할인율이 된다. 해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미래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자는 커집니다. 미래의 가치가 적으면 이자를 적게 주겠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가치가 더 있어진다, 없어진다, 그 얘기랑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이자율은 미래값이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를, 자, 미래값이 어떻게 현재의 작게 평가된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작게 평가하는 거예요. 미래값으로 적용하자면 이자율은 미래값을 작게 평가하는 것. 현재 가치로 작게 평가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인율이 되는 거죠. 작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작게 평가 부분에서 작게 평가 요 부분에서 좀 보이나요? 요것이 3번의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할인율 네모칸 쳐놓고 작게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디스카운트의 개념도 들어가는 거겠네. 보여요? 안 보여? 네. 자, 일단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문단으로 넘어가서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소주제에서 체크한 것처럼 미래가치 할인에 대한 일반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부분으로 체크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자, 미래가치 할인에 대해서 일반론 두 번째는 할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는지 또 체크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할인은 미래 각 시점에 발생할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 사이의 수치이며,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할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좀 진행할게요. 자, 할인을 먼저 밑줄 칩시다. 할인 요소가 여기 체크가 돼야 되는데 요 사문단에서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할인을 할 때 그 일반적인 요소, 할인 요소를 여기에서 확인한다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할인 요소 확인 들어가야 됩니다. 자,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할 값에서 할인은 그냥 정리할까요? 간단하게 밑줄 쳐서 미래 값이에요. 미래 값에다가 곱하기 미래 값에다가 할인 요소를 곱한 거예요. 할인 요소를 곱한 것이 바로 할인이다. 근데 발생할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에서 할인 요소인가요? 할인은 첫 번째 차례차례 또 밑줄 들어갈게요. 미래에 발생할 값이죠. 미래에 발생할 값. 여기에다 밑줄 쳐두면 돼요. 미래 발생할 값. 밑줄 쳐두고 다음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부터 밑줄 쭉 들어가서 그것이 할인 요소라고 되어 있죠. 할인 요소까지 또 밑줄 이렇게 쭉 칩니다. 발생할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 곱까지만 밑줄 쳐놓을까요? 할인 요소의 곱이에요. 할인 요소를 곱해주는 것이다.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2일 사이의 수치죠. 그래서 할인 요소 요 밑에다 보면 또 밑줄이 들어가는데 요 할인 요소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 밑줄 쳐서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할인 요소에다가 화살표 연결. 이렇게 하면 되죠. 0에서 1 사이의 수치. 근데 여기서 0에서 1 사이 수치를 밑줄 쳤는데 여기는 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왜 0에서 1 사이의 수치를 쓰는지 그 원인이 빠져 있어요. 원인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원인이 빠졌다. 이거 내용 일치 불일치, 윗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때 여기에서 이런 요소들을 판단 서술어로 제시할 수 있죠. 1, 2, 3, 4, 5번 선택지에다가 자, 그래서 수치이며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또 플러스 여기다 뭐가 된다? 할인 요소는 미래의 가정이죠. 미래의 가정에 영향 받음.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를 정리해 보니까 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할인에서 뭐가 나온다고? 할인 요소가 곱해지는 거죠. 할인 요소가 여기서 그래서 중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시. 할인 요소를 중심 키워드로 여기서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할인 요소가 부분적인 요소인 것 같지만 할인의 가장 큰 요소가 할인 요소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은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다라고 해서 큰 2번으로 이제 좀 바꿀게요. 할인 요소를 사실은 첫 번째에서 체크하고 싶었던 건데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 있죠.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인가요?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밑줄 쳐도 됩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 요소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 대상 밑줄 치고요. 그래서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특정 시점의 할인율이래요. 좀 들어갈까요? 할인율과 그 다음에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이다. 기간의 길이. 요것도 따로따로 밑줄 쳐둬야 되겠네요. 기간의 길이. 요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모두가 또 할인율과 기간 길이 어디에 간다고? 요것도 결국은 할인 요소에다 나중에 다 화살표 연결해야 됩니다. 할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할인 요소로 간다. 정리해보면요. 할인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할인율과 기간의 길이는 할인 요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추가 체크할까요? 할인 요소에 영향을 준 거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추가 체크를 하고 자,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자, 할인 요소의 특징이겠죠.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해서 할인 요소의 특징에서 또 할인 요소가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할인 요소의 특징.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해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적다. 자, 해당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보면 할인율이 할인 요소는 할인 요소는 어떨수록 작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좀 다시 정리하자면 할인 요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 관계. 자, 할인 요소와 할인율의 요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지문에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둘은
반비례 관계다. 그죠? 둘은 다시 한번 반비례 관계다. 그죠? 왜 그러냐? 미래 시점에서 현재 가치가 작게 평가되는 것이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하면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요 놈은,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것은 미래 시점에서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재 가치를 작게 평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할인 요소와 할인율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율에 의해서 할인 요소하고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점. 자, 요게 할인 요소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죠. 둘째,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다. 자, 전제가 하나 들어가네요. 할인율이 같다라고 하죠. 할인율 같음이 전제가 되고, 같음이 전제된다면 자, 더 먼 미래에, 더 먼 미래죠. 더 먼 미래에 뭐가 작다고? 할인 요소가 작다는 얘기죠. 할인 요소가 작다.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더 먼 미래에 할인 요소가 작다라고 언급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할인율이 같다라고 하면 요건 그대로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할인율이 같아요. 할인율이 동일하다면 더 먼 미래가 더 작다라는 점, 요것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 다음 셋째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특징. 셋째,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자, 할인율이 모든 시점, 할인율 같다라고 한번 갖게 되어 있다면, 요게 할인율이 같다라는 조건을 고정한 거네요. 고정되어 있다면 가정이죠. 요거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요 할인율 같은 건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작아진다. 자, 할인율이 높을수록 플러스 더 들어가자.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자, 여기 밑으로 할까요? 자, 할인 요소는 먼 미래로, 더 먼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먼 미래가 더 빨리 작아지는 거죠. 아무튼 작아지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빨리 작아진다, 요게 핵심이죠. 빨리 작아집니다. 자, 여기는 할인 요소가 작아진 거였는데 여기선 더 빨리 작아진다. 할인 요소가 작아지는 건 똑같은데 할인율 같은 것 같고 할인 요소가 작아지는 것이 특징인데, 더 먼 미래에 할인 요소가 작다. 더 먼 미래는 빨리, 요게 핵심이죠. 스피드가 증가한 겁니다. 요 빨리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더 빠르게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더 먼 미래일수록 더 빨리 작아진다. 자,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해보니까 할인 요소는, 다시 한번, 할인 요소는, 그렇죠? 할인 요소의 세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할인 요소의 세 가지 특징은, 할인 요소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거기 언급한 것처럼 할인 요소의 세 가지 특징, 할인율, 그죠? 할인 요소, 그죠? 할인 요소, 그 다음에, 기간이죠. 그래서 거리의 관계입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기간의 길이라고 할까요? 기간의
길이죠. 기간의 길이, 거리, 요 세 가지가 관계가 들어갑니다. 거리의 관계로, 네,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인율, 할인 요소, 거리는 기간이에요, 기간. 네, 미래로 가는 기간이겠죠. 자, 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정리해야 되는데 보기를 설정을 해서 이건 분명히 문제를 낼 수 있는 네,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네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됐고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네, 5문단. 자, 다섯 번째 문단은 자, 미래 시점 값에 대한해서 현재 가치의 계산 방식이죠.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그 값의 현재 가치라고 부른다. 해서 네, 현재 가치 네모칸 쳐볼까요? 현재 가치 네모칸. 자, 현재 가치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네, 처음에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현재 가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치면 됩니다.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의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 그죠? 네, 곱한 수치. 교재상에서는 여기까지 쭉 밑줄이 치면 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또 정리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다? 자, 다시 한번 현재 가치는 이렇게 정의해서 현재 가치는 네, 미래값 곱하기 할인 요소는 얘기죠. 미래의 값 곱하기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데 할인 요소다. 앞부분에 썼던 할인 요소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네. 할인 요소. 이 곱셈 값으로 현재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두 번째 장기간의 예시를 들고 있나요? 장기간에 대해서 네, 분석을 하고 있죠. 어마무시한 길이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예를 들어가 있죠. 장기간 또 예를 들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문단 마지막까지 이 부분들 전부 다 뭐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기적인 네,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네,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디테일한 문자값, 숫자값, 뭐 이런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통으로 이제 여기 첫 번째 문장 뺀 나머지는 다 저건데 분석 들어갑니다. 하나씩 또 쪼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V1, V2라고 돼 있죠. V1, V2에서 점점점 VT 이렇게 돼 있는 거 있나요? 네, VT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요거는 미래값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미래값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미래값을 의미하는 거야. 각각의 문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좀 잘 정리해 두면 되겠죠. 그 다음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D1, D2, DT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D1, D2,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타임이란 뜻이겠지. 네, 그래서 요게 바로 할인 요소예요. 요게 할인 요소예요. 나중에 공식 나올 때 이게 뭔 값인지 이 문자 값이 뭔지를 잘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슬슬 짬뽕이 되기 시작하네요. V1, D1. 요거 미래값 곱하기 할인 요소네. 자, 그 다음에 V2, D2.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네, 쉼표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렇게 가는 요 요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앞에서 보니까 미래값 곱하기, 자, 그래서 미래의 값 곱하기 뭐가 된다? 할인 요소인데, 미래값 곱하기, 네, 할인 요소예요. 요거는요. 미래값 곱하기 할인 요소. 그죠? 네, 미래값 곱하기 할인 요소 VT, DT까지 되어 있죠. 근데 미래값 곱하기 할인 요소를 달리 정리하자면 뭐냐? 각 미래값이죠. 각 미래값에 뭐를 나타낸다?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요. 네, 현재 가치. 미래값에다가 할인 요소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근데 각 미래값의 현재 가치에 V1, D1 이렇게 곱하는 거. 1포인트에, 예, 1기간에 1미래값의 현재 가치겠지. 2미래값의 현재 가치겠지. T 미래값의 현재 가치겠죠. 요거를 각각의 문자 요소가 뭐를 설명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데 네 번째는 좀 더 복잡하게 하네요. 하나만 쓸게요. V1, D1 있어요. V1, D1 플러스가 또 중간에 들어가 V2, D2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점점점 들어갔다라고 치면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바로 요거는 현재 가치의 합이에요. 요거는 현재 가치의 합이죠. 현재 가치의 합들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썼던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는 거다? 그죠?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 여기에 있기는 한데, 자, 보입니까? 네, 그럼 들어갈게요. 저거를 말로 좀 쓸게요. 경제적 손실을 구하는 방법. 네, 요거는 경제적 손실. 자, 미리 써놓으세요. 경제적 손실 곱하기, 예, 할인 요소예요.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 플러스. 경제적 곱하기, 예, 경제적 손실, 길어요.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 네, 이런 것이 끝없이 가는 거죠. 네,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이퀄 뭐가 된다? 이게 뭐가 된다? 현재 가치로 놓고서 풀면 돼요. 공식이에요. 현재 가치. 다시 한번 하면 요 등호로 써놓을게요. 이는 해서 이제 서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양할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퀄 뭐라고? 이퀄 현재 가치다. 요런 공식을 놓고서 계산값 들어가면 돼요. 지금 여기 계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겠죠.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 경제적 손실 곱하기 할인 요소를 계속 더하가서 이퀄 현재 가치라고 놓고서 서로 넘길 거 넘기고 합할 거 합하고 넘길 거 넘겨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고, 현재 가치 값이 거렸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가치를 구하려고 하면 요 값과 요 값을 남겨놓고 여기 빵꾸 났다면 요 값을 추론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빵꾸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몇 칸이 가더라도 계산할 수 있다. 오문단은 이런 정리가 이루어지면 얼추 되겠습니다. 다음에 6문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스턴 보고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제 슬슬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 가정값들이니까. 그래서 6문단 넘어가겠습니다. 6문단. 자, 6문단은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죠? 자, 스턴 보고서에서 첫 번째는, 네, 스턴 보고서 첫 문장부터네요. 스턴 보고서부터 쭉 해서 첫 문장 전체 가로 쳐야 되거든요.
네, 것이었다까지 가로 쳐놔야 되는데 기후 변화를 막는다는 경제적 손실. 자, 기후 변화를 막는데, 네, 기후 변화를 막는데, 네, 따르는 경제적 손실. 여기까지는 또 밑줄 쳐주세요. 경제적 손실. 예, 부분 요소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손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탄소 배출 비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탄소 배출 비용. 다시 한번. 탄소 배출 비용. 배출 비용이 아니라 배출 감축 비용이죠. 앞부분에서, 예. 배출 감축 비용이네요. 배출 비용이면 큰일 나죠.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배출을 감축시키는 감축 비용이네요. 배출 비용이 아니라 감축 비용. 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1에 가까운, 또 밑줄 들어가야 돼.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적용했다. 여기도 밑줄 들어갑시다.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적용했다. 밑줄 들어갑시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 이 말인즉슨 요 부분은 자,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반영했다, 안 했다? 경제적 손실을 경제적 손실을 거의 할인하지 않았어요. 할인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판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겠지? 아니, 기후변화가 나타났으면 거기 손실이 났을 거고, 할인을 안 했어, 그거를. 깎아내리질 않았다고. 기후가 변하면 뭔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뭐 탄소 배출 장치라든가, 어떤 생산을 해야 될 걸 못한다든가 이런 거. 거기에서 아무런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그냥 그대로 방치했으면 거기에 손해가 분명히 난다라고 했는데 그걸 깎아내리질 않았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인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정리해야 돼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이죠. 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지속적으로 적용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운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죠. 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요걸 다시 한번 네모칸 치고, 할인이 안 될 거고, 다시, 여기에 또 다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1에 가까운, 요거예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기후변화 발생 시, 여기에서 기후변화가,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계속 커져요. 그것이 1에 가까운 할인 요소죠.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커지게 된다. 여기 있어요. 커지게 되면 그거를 깎아내야 되는데, 할인을 해야 되는데 할인을 안 한 것이 스톤버그소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얘기하겠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기후변화의 손실에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진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그 현재 가치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여기에서 할 수가 없네요. 6문단 이어서 저쪽으로 할게요. 자, 할인 요소가 그만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네.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서 6문단의 두 번째로 들어가서 2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원인 제시.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적인 논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원인 제시. 다시 한번 원인 제시 때문이다인데, 자, 원인 제시인데 무슨 원인 제시지? 거기 자, 미래과서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운, 불편하더라도 쓰세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사용하는 이유예요.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는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고 경제적 이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본다. 자, 정부 정책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 그것도 좀 체크할까요? 네, 정부 정책. 네, 그것도 밑줄 들어갑시다. 정부 정책은, 자, 평가할 때는 비용이 단기에 발생해요. 자, 그래서 비용이 단계예요. 그래서 좀 밑줄 칩니다. 비용은 단기간에 발생이 되고, 비용 단기간에 발생해서 비용이 단기 밑줄 치고, 이득은, 그죠? 이득은 장기간의 이득은, 네, 장기간. 요거는 밑줄 맞춰서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 정책에서 비용 단기간에 발생하지만 이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네,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요건데 여기에서 참고를 좀 하나 넣을게요. 네, 참고를 좀 하나 넣으면 방금 앞에 본 것처럼 다시 앞에 있는 거지만 중복하더라도 쓰세요. 자, 기후변화로 할 때,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네,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변화에서 손실은, 네, 장기간에 발생이 돼요. 손실은 장기간에 발생이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손실은 장기간에 발생이 되고,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를 막는 거죠. 기후변화를, 네, 막는 것에 대해서 손실은 단기간에 발생한다라는 이거를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이 단기간, 비용이 단기간, 요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손실이 장기간, 요것과 장기간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연결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게 여기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요거는 여기랑도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후변화가 발생이 되면 손실이 장기간이니까 정부 정책으로서 비용을 단기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득은 장기간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막는 정책을 펴서 손실을 단기간화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고요. 4개의 경우가 3개 발생이 되죠.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되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1에 가까운 할인 요소인가요? 네 번째죠. 자, 요 3번은 4번을 위한 설명의 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1에 가까운 할인 요소죠. 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밑줄 들어가고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밑줄 다시 한번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사용하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 네, 그것도 밑줄. 이제 잘 정리하면 되죠.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되는데, 예, 정책의 이득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더, 네,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채택, 그것도 따로 밑줄 쳐두면 되겠죠.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할인 요소 사용이 중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종 결론이 적절한 할인 요소 사용이 중요. 예, 요거는 적절한 할인 요소 사용 중요. 네, 밑줄 쳐두고요.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 비판 드디어 나오네요. 자, 스턴 보고서 비판하는 학자. 네, 스턴 보고서 비판. 네, 또 세모 들어갑시다.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 사용한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인 수치가, 예, 할인 요소 사용이 중요한데, 할인 요소의 수치가 비판의 핵심은 뭐다? 자, 거기 핵심. 네, 그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예,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라는 점이 문제에서 수치가 크다라는 문제점이죠. 요것을 또 밑줄칩니다. 수치값이 커요. 일반적인 이론보다 네, 수치값이 큰 게 문제다. 수치가 큰 것이 문제이다. 요것도 세모 쳐놓고요. 수치값이 크다는 점이 예,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 세모 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이 말인즉슨 말을 바꾸면 요거인즉슨 작은 할인 요소 값이죠. 할인 요소 수치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견해야. 지금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할인 요소 값을, 작은 할인 요소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의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책은 네, 스턴 보고서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할인 요소 수치를 사용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죠. 네, 논거에서이다. 그죠? 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 다른 경제적 활동, 자,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밑줄칠까요? 그 말은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6번째인데, 표현이 또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달리 취급할, 그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아니, 왜 스턴 보고서만, 왜 그렇게 큰 숫자값만 써야 돼? 그렇게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값 사용을 큰 수치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큰 수치 사용은 하지 말고 작은 수치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죠. 작은 수치를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너희만 큰 값 써? 다른 값하고 똑같은 가중값을 써.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네요. 7문단으로 넘어갑니다. 7문단 부분. 이에 대해 스턴 보고서의 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자, 첫 번째, 네, 지지하는 학자들 밑줄 들어갑시다. 지지하는 학자들. 네, 6문단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반대하는, 비판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타났다면 지지하는 학자들이죠. 기후변화 영향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네, 적용하는 것은 자,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네,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지지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 있어서 다른 것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그죠? 네. 널리 알려진 방법론인가요? 널리 알려진 방법론이죠. 요거 세모 들어가야 되죠.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 세모 쭉 또 살펴봐서 방법론은 이건 뭐예요? 널리 알려진 방법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은 수치 사용하는 겁니다. 작은 수치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값을 사용하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 그래서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 오케이 미래 세대에 불리한 결과 세모칩니다. 좀 차이가 난다. 차별이 될 수 있다. 그죠? 네. 요건데 요거를 이제 문장화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네, 앞부분을 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미래로 갑니다. 네, 기후 변화에 네,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미래로 갈수록 더 먼 미래로 갈수록 네, 빨리 0에 가까워진다. 그 수치값에 빨리 0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빨리 감소하거든요. 미래 빨리 감소를 하는데 가뜩이나 빨리 감소하는 데에다가 플러스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자, 0에 0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을 하면 네,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그죠? 네. 총합이 할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총합이 매우 작을 것입니다. 그죠? 네. 총합이 매우 작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빨리 감소하는데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한다면 총합이 매우 작아. 뭐에 비해서? 1 이상 또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죠. 그래서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적용한 것보다 그래서 1에 가까운 거냐 0에 가까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운 값을 하면 가뜩이나 미래로 갈수록 미래 가치가 뚝뚝뚝뚝 더 많이 떨어지는데 0에 가까운 값을 쓰면 너무 작아서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 차별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냐? 이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운 값을 해야 빨리 뚝뚝뚝 떨어지는 값을 좀 상쇄해주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 대립적인 두 견해도 잘 알아도 곳곳에 문제 창고예요. 이거 개념을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깊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올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후보 지문 중에 하나예요. 문제 자체는 쉬워지더라도 지문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생태계에서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영향의 정책평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죠? 자,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다? 일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최종 결론 일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직접 정리해 준 거죠. 이걸로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항상 독서 제재는 과정을 물어보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죠? 스턴 보고서 이후 자, 이러한 논쟁인가요? 이러한 논쟁과 별도로 스턴 보고서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되고 그 영향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논쟁과 별도니까 이건 별로 영향가 없네요. 지금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소개한 거예요. 스턴 보고서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거기서 찬반 양론이 있어.
예, 비판하는 사람들 왜 큰 값을 적용해? 그냥 일반 이론 값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한 건데, 야, 미래로 갈수록 더 빨리 감소된다며.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그 작은 값들 적용해주면 더 빨리 감소하는 데다가 더 적은 값을 하면 미래 애들은 차별받는 거야. 비윤리적인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뭐다? 총합이 매우 작아져. 먹을 게 없어. 거지 새끼 돼. 이 얘기죠. 자, 그겁니다. 별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비판하고 지지하는 관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자, 사회제재 끝내겠습니다.